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번에는 챕터 5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요구 분석을 실시했다면 이 요구 분석 내용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기획이 방향성이 잡힐 수 있고, 이제 기획을 할 때 사실 이 목표와 목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는지가 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이제 목적이라는 것도 있고 목표라는 것도 있고, 네, 목적, 목표, 그리고 목표에서도 세부 목표, 이렇게 세 가지의 설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목적이랑 목표는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은 그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목적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사명에 대한 의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 뭔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음,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달성해야 될 기준을 딱 제시를 한다면, 목적은 그거를 좀 가치, 뭐 어떤 비전, 좀 달성해야 될 어떤 이상적인 그런 수준, 이렇게 이념적인 틀을 제시한다.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상적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목표가 조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렇다면 목적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적, 가치적으로 어떤 걸 달성하고 싶은가가 제시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그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설정이 됩니다. 프로그램 활동 결과로 기대되는 변화의 정도가 목표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적을 구체화한 게 이제 목표고, 청소년에게 나타나야 할 바람직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제시하는 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프로그램 목표는 뭘까요? 어떤 목표를 정했는지 아직 수업 시간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뭐 예를 들면 목표가 학교 폭력 가해자의 어, 공격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이런 목표를 정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게 조금 현실적인, 그리고 뭐 어떻게 감소시킨다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거를 목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뭘까요? 목적으로 표현한다면 청소년, 청소년의 음, 청소년의 뭐라 그럴까? 또래 관계에서 비폭력 문화를 증진한다. 조금 여러분 감이 오세요? 목표에 비해서 목적이 좀 더 포괄적이고 어떤 추구해야 되는 이상, 가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죠.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획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목표와 목적을 좀 구분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 목표가 학폭 가해자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라는 목표라면, 그 밑에 그거를 위해서 이거 달성해야 되고 이거 달성해야 되고 이거 달성해야 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큰 목표에 의해서 목표가 또 생겨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폭력의 해로운 면에 대해서 인식한다. 두 번째는 공격성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이 앞에서 잡은 목표의 세부 목표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할 때는 얘네들이 다 달성이 됐는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달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부 목표들이 미리 설정한 세부 목표들이 달성이 됐으니 이 처음에 위에 있던 이 목표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꽤 잘 기획이 된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부 목표는 실현 가능성, 구체적, 행동지향적, 측정 가능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을 해야 돼요. 뭐 어떤 게 있을까? 학폭 가해자 학생들이 자신이 그동안 친구들을 괴롭힌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목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행동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목표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심리 상담 심리 쪽 분야의 프로그램의 목표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뭐 우울감이 감소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행동지향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그런 방식으로 목표를 정해보려고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고,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는 거는 실제로 행동을 측정할 수가 있죠. 뭐 교사라던가 누군가가 뭐 일주일 동안 그 학급에서 그 아이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이 뭐 하루에 뭐 7회였던 아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2회로 줄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목표나 목적 다 세우실 수가 있어요. 목적, 목표, 세부 목표, 이것만 이해도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세세한 내용들을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및 목표를 왜 세우는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우겠죠. 어떤 기능이냐 봅시다.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 조직을 명확하게 한다. 뭐예요? 목표랑 목적이랑 목표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면 이거에 부합하는 그 활동들을 찾아서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잡혀 있으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게 목표와 목적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거나 방향성이 잘못됐으면 이 활동들도 사실은 잘 찾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별로 좋은 활동이 아닐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목적 및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실행 방법을 어떻게 할지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목표와 목적이 잡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시에도 이 목표가 뭐뭐뭐뭐 하게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달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평가 계획으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평가 계획도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및 목표의 특성을 볼게요. 합리적이어야 될 거고, 그리고 실천이 가능해야 되겠죠. 너무 실천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 프로그램을 해봤자 좀 의미가 없겠죠. 다완성도 있어야 된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결과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 이상의 결과가 들어가면 좋고, 또 위계성, 목표 간의 상호 연관성인데, 그러니까 목표가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어떤 목표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세부 목표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 세부 목표들이 서로 또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차별성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냐?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차별화된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의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만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 가능성.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도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가 목표의 특성, 목적과 목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적과 프로그램 목적,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 수업을 하다 보면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교육 목적을 여러분이 이제 교육 과정의 뭐 목적을 얘기하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여기서의 교육 목적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에서도 교육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육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의 교육 목적은 이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거를 이제 교육 목적에 넣고요.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얘기했던 우리 기관은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한다. 이 정도로 아주 포괄적인 수준의 것이 이제 교육 목적처럼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청소년 기간의 이념을 대의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청소년 기간의 성립 근거와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육 목적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것. 그래서 요 해당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어떤 목적을 의도하는지를 잘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잘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참여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홍보도 잘 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 목적은 운영자에게도 정체성을 갖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되면 활동 목표라는 게 있어요. 활동 목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행동 변화를 일으켰는지, 되게 그 교육 목적, 그 다음에 앞에서 그 프로그램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들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이 활동 목표입니다. 그래서 활동 목표를 잘 세우면 프로그램 그 활동 내용을 짜기가 되게 쉬워요. 일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할 활동 경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좀 정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의 내용, 방법, 방향을 규정해 준다.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을 촉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활동 목표가 이제 잘 잡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 활동이 원하는 결과를 냈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 방금 설명한 거를 요 하나의 표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설정과 진술 방법 부분이에요. 자, 일단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 설정부터 볼게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목표에 비해서 포괄적 추상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인데,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이런 뭐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수준, 참가 집단의 성격과 규모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관의 정책 및 자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목적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목적의 내용에 뭐뭐뭐뭐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느냐, 상황, 대상, 내용, 의도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잘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대상, 특히 중학생 학생 그 중에서도 자해를 호소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쓰고, 내용은 자해라는 위기 상황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도는 학생들의 자해 행동 빈도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딱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목적에 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2x4 원칙에 맞게 기술을 또 해줄 수 있는데, 2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by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건지, 그리고 4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목적에 좀 같이 구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목적 설정 부분은 받고 목표 설정 부분으로 넘어가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구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조금은 그 아랫 단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달성했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방향과 수준을 표현해서 산술적으로 기술을 하는 게 좋고, 달성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목표로 설정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교재에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면, 목표 설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교재에서 지금 보면 디에로 방식, CL 방식 등등등등 해가지고 총 6가지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장 전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디에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 원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술하는 게 디에로 방식이고요. 학습 행위를 통해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 바라는 학습 결과가 여기 내용에 들어가게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CL 방식은 면허 및 인증에 기초한 방법이다. 프로그램의 목표가 인증을 받는다거나 어떤 자격 면허를 취득한다거나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DMLC 방식, 이거는 의사결정권자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의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는 이것이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목표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답답함을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ISM 방식은 대상자의 요구보다는 교수자의 강점, 교수자의 요구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들이 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가 나 이 영역에 특출나게 좀 강점이 있어, 내가 이 영역에 전문성이 있어,
이런 영역으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OM 방식은 청소년의 관찰된 요구에 기초한 목표 설정. 그리고 LEM 방식은 청소년의 표현된 요구. 둘이 비슷하지만 LOM은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요구, LEM은 청소년이 표현한 요구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목표로 넘어갈 건데요. 활동 목표는 이제 세부적인 목표죠. 그래서 앞에서 목적 설정하시고 목표 설정했으면 그 아래 이제 활동 목표들이 들어갈 텐데 체험을 통해 변화되는 행동 영역의 근거에서 진술한다.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일반적 목표와 명세적 목표의 차이를 보면 일반적 목표는 활동 목표의 진술 내용과 표현이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명시적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표현된 거다. 두 가지 중에는 명세적인 목표가 좀 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목표와 하위 목표는 둘 다 필요하죠.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표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외의 명세적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출발점 목표와 도달점 목표인데 출발점 목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뭔가 선행학습이나 선행 경험을 통해서 갖추어야 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얘기를 하고 도달점 목표는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좋겠는가를 기술을 하는 거고요. 인지적, 정의적, 신체운동적 이거는 그 내용에 따른 목표들이죠. 인지적인 거 뭔지 알죠? 그리고 정의적인 것은 흥미, 태도, 가치, 신념과 같은 정의적인 영역. 신체운동적인 것은 이것도 알 텐데 우리는 요거가 아마 좀 우리 수업에서는 요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그 다음 단계 만약에 한다면 요거 우리 수업에서는 신체운동적 목표는 조금 글쎄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프로그램을 짜는 주체가 이제 스포츠 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짜신다면 이거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요거를 주목표로 삼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다음에 행동 목표, 내용 목표, 문제 해결 목표가 있는데 행동 목표는 마땅히 변화할 인간 행동에 기초한다. 내용 목표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정보 등과 같은 인지적 영역, 구체적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없을 때 적절하다. 이게 내용 목표고요. 문제 해결 목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정한다. 요거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요구를 위한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목표를 정할지가 요거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목표를 할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활동 목표를 어떻게 진술하느냐? 활동 목표를 규정할 때 먼저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즉, 그 현재의 어떤 사회적, 심리적 환경,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발달 심리학적인 특성이 뭐냐, 그리고 어떤 활동 내용이나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가, 활동 내용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리고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사의 열망이 어느 정도인가, 동기가 어떠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활동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고요. 진술 방법은 목표 진술 방식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활동의 주제를 명시하고 내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났을 때 뭐뭐뭐뭐뭐 하면 이해한다라던가 설명할 수 있다. 또 그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동 동사로 끝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도착점 행동이 나타나는
조건을 기술해 줍니다. 뭐뭐뭐뭐 했을 때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면 이거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성취의 수용 수준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목표 설정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목표 갈등과 목표 전치가 있어요. 목표 갈등은 어떤 목표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목적을 행하는 수단으로 볼까. 그러니까 목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도 좀 더 주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목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궁극적 목적 자체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목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목표 전치는 원래 목표가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바뀜으로써 목표까지도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목표 전치라고 하는데 운영자가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자원의 사정 변화로 목표가 변화하는 거고요. 네, 목표 설정의 위계화입니다. 위계화는 여러 가지 다른 목표들을 하나의 목표로 통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이나 과정을 위계화를 통해서 좀 뚜렷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때 이거는 얘가 더 중요해. 얘는 그거의 하위 목표들이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지? 전문가끼리 상의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을 아예 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 이렇게 틀이 있어요. 그러면 영양 목표는 뭐다, 성취 목표는 뭐다, 활동 목표는 뭐다, 이용자 목표는 뭐다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이거를 정할 때 갈등이 생기지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위계화라는 걸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과 목표를 정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적과 목표가 잘 정해진 건지 평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합치성이에요. 목적과 목표가 딴 얘기하면 안 되겠죠. 두 가지가 얼마나 잘 합치하는가. 그래서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적절성과 평등성입니다. 적절성은 목적과 목표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적절한지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적절성과 상대적 적절성.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 목표는 적절하네요 할 수 있는 거고 상대적 적절성은 네,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게 상대적 적절성입니다. 평등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목적과 목표가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긍정적 차별 또는 역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인 약자에만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목표를 잡아서 구성을 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청소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명확성과 측정 수단인데요. 이 목표와 목적을 딱 봤을 때 뭔가 명확하게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측정 수단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평가하는 거라기보다는 목표를 평가하는 걸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목적은 구체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달성해야 되는 방향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측정 수단 부분은 목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목표가 측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서 좋은 목표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합치성, 적절성, 평등성, 명확성, 측정 수단 요것들을 고려해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러프하게 이미 목표 설정 과제를 하셨을 텐데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목표를 조금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고요. 다음 강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